국민생각 이두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에 당선되신 박홍률 당선인을 모시고 선거 과정에서 소회와 앞으로의 목포 발전, 방향, 그리고 비전 등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려움을 딛고 당선되셨는데요. 축하드리고 먼저 그 당선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먼저 우리 시민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목포시장 선거, 6.1 지방선거에서 박홍률 후보에게 약 20% 가깝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 압승을 시켜준 것은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이셨고 또 현명한 선택이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현직 후보를 20% 이상 앞서서 리더에서 압승할 수 있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역량보다는 시민들의 역량이요, 또 위대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앞으로 시민들을 잘 섬기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아저씨 같은 시장, 또 그러나 이 일은 철저하게 민선 6기 목포 해상 케이블카 32년 만에 시민의 수건을 해결해서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단순한 소비 도시를 관광의 도시로 확 바꿨듯이 이번 민선 8기에도 목포 시정을 확 바꿔서 뭔가 크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네, 그 무소속 말씀하셨는데 무소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신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방금 뭐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승리의 요인을 어디다 두고 보십니까? 승리의 요인은 글쎄요. 일단은 저는 민선 6기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죠. 32년 만에 시민의 수건 사업인 해상 케이블카를 세움으로써 과거 목포시가 단순한 소비 도시에 머물렀는데 이 관광의 도시로 이렇게 변모를 시켰습니다. 네. 목포 하면 소비 도시, 어떤 산업 구조가 없는 도시, 이렇게 생각했죠. 1, 2차 산업 정도 이러한 도시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관광의 도시로 케이블카로 인해서 우뚝 섰습니다. 3.23km라든가 거리가 이 동남아나 동부가 이 우리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권에서도 손색이 없는 케이블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케이블카 탑승과 또 목포의 먹거리 이런 풍광을 보러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또 목포의 근대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죠. 이러한 성과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실제 저는 시민을 섬기는 시장이었다, 민선 6기 때. 그리고 시민들의 갈등 요인이 나오면은 바로 시민들과 소통을 해서 그걸 풀고 시민들의 뜻에 가능한 한 시민의 뜻에 부합해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민선 7기의 그 어떤 시정의 스타일하고는 좀 달랐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소통할 기회, 접촉할 기회가 더 없었겠습니다만 시민들을 접촉한 기회는 제가 빈도수가 4년 동안 훨씬 더 많죠. 시민을 섬기는 시장,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이해 갈등을 해소하는 시장, 그러면서 우리 시정을 자연스럽게 끌고 온 그러한 그 동네 아저씨 같은 시장,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저를 불러 세운 어떤 그런 요인들이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막판까지 네거티브가 아주 남아 있었습니다.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더 큰 목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좋은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화합책 같은 거,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그 선거가 치열하다 보니까 전 현직 간에 빅뱅이었습니다, 사실. 전직이냐 현직이냐, 전현직 시장 간에 빅뱅이다 보니 또 나름대로의 그 또 서로 따르는 또 그룹이 있고
또 지지하는 그룹이 있고 네. 또 시정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평가하는 입장이나 방향도 좀 다르고 네. 이러다 보니 좀 약간의 그 갈등 아닌 갈등 같은 그런 것이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네거티브도 좀 많이 나타나고 심각할 정도로 네거티브가 엄청나게 또 나타났죠. 선거 기간 60일 정도 내내 예비 후보까지 해서 계속 네거티브로 몸살을 앓으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후유증들이 잘 해소가 돼야죠. 근데 역시 의지를 갖고 서로의 선거는 선거로서 끝나고 경기는 경기로서 끝나야죠. 그래서 끝나고 또 승자에게는 또 박수를 보내고 또 패자에게는 위로와 또 그리고 그 상대 후보의 좋은 정책이라든가 또 그 장점들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승계하고 받아들여서 목포 발전에 플러스가 되는 내용이라면은 전폭적으로 받아서 이 시정을 통합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행정 또 상대방의 그 추진하는 내용들이 빛이 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선 7기의 목포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기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접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바꿔나갈 것인지 당선인님께서 생각하시는 목포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을 좀 인수위원회에서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안으로 많이 노출됐던 이슈화됐던 것들이 이 소각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소각로 문제, 다이옥신이 뭐 많이 나와서 발암물질이 나온다 하는 그런 시중에 네.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 좀 들여다봐서 가능한 한 공법이 다이옥신이 최소화되는 우리 건강에 해치지 않는 발암물질로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공법이 뭔가 한번 찾아보고 네. 그 부대적인 그러한 뭐 예산이라든가 어떠한 향후 운영 방안이라든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네. 개선 대책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앞으로 민선 8기에서 행정을 이끌고 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사막도에 관광호텔을 넣겠다 해서 그것도 나름대로 관련 업체하고 지금 협의가 이루어져서 네. 약 한 20% 정도의 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광호텔이 그쪽에 들어서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거든요. 네. 원래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돼 왔었고 약 1399억 원이라는 국비와 시비를 투입했습니다. 역대 시장들, 의회, 또 언론인,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이끌고 왔어요. 생태공원으로 만들어가는 것. 여수 오동도나 순천만 습지처럼 만들어가기를 시민들이 원했고 또 거기는 우리 유달산과 사막도는 목포의 유일한 정말 시민들의 안식처고 시민들의 상징입니다. 목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태공원으로 여수 오동도처럼 만들어서 그러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만든다. 네. 생태공원형 핫플레이스로 만든다. 그렇게 건축물이 20층, 30층 올라가는 시멘트 골조가 올라가는 그런 호텔형이 아니라 생태공원형으로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또는 여수 밤바다처럼 사막도 밤바다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연출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는데 법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고 법적으로 과연 그것이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다 되어 있는지 한번 보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의 시내버스의 공영제라든가 준공영제냐, 과연 어떻게 시내버스 부분을 대처를 해 나가야만이 시민의 이 부분이 어떤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그 업체와 목포시와 또 관계인들 또 우리 사회단체들하고 잘 협의를 이끌어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안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우선 이런 현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엠 공약 중에서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표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돌아오는 목표 거기에 대해서 보관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제 청년에 대한 정책,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 일자리 정책 이걸 수없이들 얘기를 합니다. 정부도 하고 또 각 지자체가 하는데 저도 민선 6기 때 청년들 자영업을 공모해서 이렇게 5천만 원 정도씩 3천, 5천만 원 지원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약 90% 정도가 소멸되고 10%나 살아남고 또 마찬가지 민선 7기도 보혜상가 쪽으로 약 3천만 원 남짓 이렇게 또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쪽도 활성화되지 않고 별로 그 생존해서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청년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이 청년들에게 이 부지를 분양하고 청년들이 이 사업가로서 이 사업의 주체로서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청년들을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을 고용해서 운영하면은 청년이 사는 찾아오는 큰 목표가 되지 않냐, 청년 목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요즘 인구 소멸론도 많고 해서 청년이 청개의 사업장에 10명씩 그러면 10,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10,000명 정도에서 결혼을 하면 20,000명, 자제를 2명씩만 놔도 40,000명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네. 부지를 어디에다 할 건지, 재정 또는 파이낸싱은 어떻게 해야 될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팀 또 이렇게 정책팀에서 또 별도로 연구를 해 나가야 되죠. 용역도 해야 되고. 네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지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4년 만에 박옥률이를 다시 불러서 또 이 시장직을 맡아서 목포 발전을 시키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들을 섬기고 또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목포 발전 꼭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장님 이렇게 인터뷰 시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